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18,200여 명이 돌연사했다라고 해요. 암을 제외한 단일 질환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 가슴을 이렇게 바위가 누르는 것처럼 묵직하고 답답한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죽음과 이 마지막 순간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자, 어떤 죽음이건 간에 참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슬픔일 수밖에 없지만, 특히나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하는 이 돌연사의 경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돌연사가 먼 얘기만은 아닌 게요. 2017년 한 해만 해도 전국에서 18,200여 명이 돌연사했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같은 해에 폐암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보다도 많고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3.6배나 더 높은 수치라고 해요.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돌연사로 삶을 채 정리하지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마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돌연사는 일반적으로는 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나타나고 1시간 이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좀 넓은 개념인데요. 사실 돌연사 하면 주요 원인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무서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암을 제외한 단일 질환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 2위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그만큼 중증도가 매우 큰 질환들이죠. 심혈관 질환은 심장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 그리고 아예 막혔을 때 발생하는 심근경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은 동맥경화증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동맥경화는 동맥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찌꺼기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혈관 내벽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다 보니까 혈액의 흐름에 큰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좁아져 있는 혈관에서 터져나가게 되면 피떡이라고도 하는 혈전이 흘러나오게 돼요. 이렇게 혈전이 생성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더 좁은 혈관을 꽉 막아버리면 혈액 공급이 아예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혈관이 먹여 살리는 해당하는 장기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경색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때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자, 뇌경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뇌혈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심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이 가장 대표적이죠.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게 뇌경색이고요. 뇌혈관이 터져서 두개골내의 압력도 높아지고 역시나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는 뇌 조직의 괴사를 유발하는 게 뇌출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뇌졸중입니다. 이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사망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또 설사 살아남는다고 해도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군다나 무서운 질병이죠. 이런 심뇌혈관 질환은 빠르게 다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뇌나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거든요. 또 그래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이기도 하죠. 급성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2시간이에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까지 2시간 안에 도착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요. 막힌 혈관을 뚫어서 다시 혈류가 흐르도록 하는데 2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지 이 2시간 골든타임 내에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심근경색의 초기 사망률은 거의 30%에 달하고요. 또 병원에 빠르게 도착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병원 내 사망률이 10%에 이릅니다. 특히나 이 심근경색은 미리 전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증상을 느꼈을 때는 전조가 아니라 이미 관상동맥이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심근경색 증상을 미리 알고 있어야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자, 심근경색의 주요 증상은요, 가슴 한복판이나 왼쪽 가슴이 이렇게 짓눌리거나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주로는 가슴을 이렇게 바위가 누르는 것처럼 묵직하고 답답한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체한 걸로 오해하셔서 병원에 늦게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체한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심근경색의 통증 양상도 아셔야 돼요. 통증의 양상 자체도 아까 이렇게 답답하거나 누르는 것 같은 양상이지만 이 통증이 어깨나 목 또는 왼쪽 팔로 뻗치는 방사통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식은땀이나 무력감, 구역질,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런 식의 통증을 느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면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아졌네 하고 그냥 또 무시하고 병원을 안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 뚫린 것일 수 있어서요,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 역시도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이에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거든요. 3시간 이내에는 다시 혈류가 통하는 재관류 치료가 들어가야 병의 예후가 좋아요. 이때 어떤 치료를 주로 하게 되냐면, 급성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혈전이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혈전을 용해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구를 직접 뇌혈관으로 넣어서 혈관을 넓히거나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을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기도 하죠. 특히나 뇌출혈의 경우는 출혈량이 좀 많은 경우에 두개골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뇌부종도 심해져서 사망률이 더욱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뇌출혈의 경우는요, 보통 가장 특징적인 건 두통이에요. 일반적으로 나 두통 많은데 문제인가? 이런 두통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양상의 아주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됐을 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신경학적인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반신마비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반신마비 말고도 갑자기 그냥 어지럽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말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침을 삼키기가 어렵거나 연화곤란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물체가 이렇게 두 개로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도 뇌경색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뇌경색 역시도 이런 증상을 아주 잠깐 보이다가 금방 저절로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TIA라고 해서 일가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미니 뇌졸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혈관 하나가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풀리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TIA는 저절로 증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크게는 걱정 안 하고 또는 본인이 인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작은 TIA를 경험한 환자분들은 이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키면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하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험인자들을 조기 진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으신 경우처럼 이 혈관 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는 언론을 통해서 좀 젊은 분들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몇 번 보도가 됐어요. 뇌출혈이 걱정이 되신다면 뇌동맥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중요하거든요. MRA를 통해서 이 뇌동맥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MRA 검사는 검사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는 분들한테는 검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검사는 임의로 결정하시기보다는 예진을 하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을 하시고요. 이런 기저질환이 이미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있는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겠죠.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과 같이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요.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격한 운동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운동의 강도는 약간 숨차고 땀날 정도로 한 번에 30분 이상, 주 3회 이상은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로는 흡연이에요. 흡연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심내혈관 질환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에라도 내가 관리를 소홀하면 재발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을 한 번이라도 진단받으셨다면 평생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위중한 질환,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무서운 질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생활 습관 병이기도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